그렇게 10년 동안 계속 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어윈 네. 선생님이 데이킨이랑 포스너랑 삼각관계입니다. 음, 데이킨이라는 아, 학생이 어윈, 삼각관계. 네. 아니, 그럼 데이키는 아, 피오나랑도 사귀고, 그 데이킨이 다음에, 포스너가 데이킨을 좋아하고요. 근데 네. 포스너가 데이킨을 보고 있으면 계속 어윈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친대요. 그래서 음, 어윈 선생님이 이 연극의 시작에는 의회에 나오거든요.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헥터의 연극 수업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는 또 이제 토크쇼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은 어윈이 어쩌다가 휠체어를 타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데이킨이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는데 어윈이 자기는 옥스포드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데이킨이 일부러 어윈에 대해 관심이 가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하라는데 합격자 명단을 아무리 봐도 어윈의 이름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윈은 아, 위조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어윈에게 따지다가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윈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섹슈얼한 장면이 나와요. 이래도 되나? 미성년자랑 성인 선생님인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윈이랑 데이킨이랑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헥터가 누가 내 오토바이에 탈래 그러니까 어윈은 이제 또 차마 그걸 냅둘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을 태워서 성추행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래가지고 제가 탈게요 하는데 사고가 나서 헥터는 죽고 어윈은 반신마비가 됩니다. 아, 다행히 어윈이랑 데이킨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더 큰 방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어윈이 반신마비가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스토리는 이렇게 막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작품성을 인정받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이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레퍼런스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정보의 과다로 머리가 막 아파져요. 스토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걸까? 정보의 과부하로 머리가 아픈 걸까?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어윈이랑 헥터랑 앉아서 모의 면접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킨을 짝사랑한다는 포스너라는 친구가 유대인이에요. 음, 근데 이제 어윈이 주장하는 거는 홀로코스트를 진짜 악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파괴적인 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데이킨이 동조를 해요. 그러니까 포스너는 굉장히 화를 내고 이 홀로코스트는 너희들이 그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단이 되거든요. 음, 막상 포스너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윈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어윈의 이야기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음, 포스너의 부모님은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홀로코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조정통독부에서 그렇게 정당한 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일인데. 근데 또 막상 포스너가 진짜 면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옥스포드에 합격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굉장히 그 상류층 엘리트들의 스노비시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품인 거네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엘리트라고 하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썩어 추잡한 있고. 사상과 성 착취와 추행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 옥스브리지 출생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그런 아니에요? 작품은 푸시라고 얼마 전에 더블K에서 올린 작품이고요. 음, 얘네들은 셰필드라고 해서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 사실 음. 조금 의아했어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파격적이고 자극적이라고. 그리고 되게 작품의 형식은 휴머니즘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남겨주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고 근데 생각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야. 공연을 보지 않아서 진짜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문학적 레퍼런스가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엘리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또 하시고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막 그 선생하고 학생하고 그런 짓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사상이 어떤 그 문학적으로나 그 이데올로기적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모든 게 용인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대본집도 그렇고 프로그램 보기도 그렇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넘겨줘라.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받아서 느껴보고 넘겨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대사를 헥터라는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선생이 죽고 나서 이 대사를 뱉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넘겨주는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졸업 앨범들을 커튼콜에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넘겨줘요. 굉장히 그게 따뜻하고 지식 전달로 볼 수는 있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면 헥터가 그런 대사를 뱉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점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작품이 오랫동안 공연이 되면서. 아유, 난 모르겠네.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그러면서 그렇게 작품 휴머니즘을 추구한다면서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학생들이 엘리트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엘리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객 입장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거를 곧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그 극단적인 두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까? 방황하고 고뇌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우리들을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의 학생들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어, 부분이 휴머니즘이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연을 보시면.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스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그 휴머니즘 이게 책을 넘겨라 뭐 그 얘기가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이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얘기고 교육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레가시 그러니까 우리 교육적인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휴머니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그게 강조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주스님이 강조하신 여러 가지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들 때문에 보시면 어, 강조가 돼 있어요. 딱 시노시스 어, 마지막 두 네, 딱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막장 드라마가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엔 그 10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성 네.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고 미투 운동으로 통해서 이게 그런 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그 10년 전에는 재미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10년 후인 지금은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이거 그냥 히스토리 보이즈, 아, 히보 유명한 거야. 그냥 보러 갈까? 이러다가 깜짝 놀라시는 관객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이 제작사가 밝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 전하고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웃고 넘길 것도 더 이상 웃고 넘겨지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스님의 설명이 좀 저희가 아니면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근데 요즘에 어떻게 흥행은 잘 되나요, 지금? 네, 흥행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1등, 극장에서 일등 그리고 가격도 어, 저렴하지 않거든요. 7만 7천 원, 5만 5천 원에 할인도 잘 없어요. 처음 보시면 할인을 받으시기 힘드시거든요. 조기 예매 기간이 결론은 끝나면. 이제 연극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네요. 센 정도가. 자극성, 와, 자극의 수준이, 그쵸. 이 정도도 이제 음. 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 긴 러닝타임에 비해서 지루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 자극을 음, 주는 거야. 한국에서 쓰니까 음. 스토리가 자극적이지 맞습니다. 않더라도 이제 뭐 홀로코스트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런 파격적인 발언 뭐 식스에 헬리팟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헬리팟이 나오거든요. 파격적으로 어윈 얘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헬리팟에 대해 공부하면 그 답이 나온다고. 그런 음,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파격적이에요. 어윈이 사실 그래서 어윈이 거의 영국의 설민서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 의미로. 설민석? 네, 그래서 맞다. 설민석도 그때 걸렸잖아요. 굉장히 화려하신 언변이 화려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 MD도 엄청나게 파네요. 네, 음. 마크 923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MD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진짜 뭐 여기 네. 교복도 아예 이 공연만에 왜 만들었는데 그 교복 브로치도 막 팔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니아들이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진짜 학생 그러니까요. 증명사진을 준다든지 공연 사진을 준다든지 친필로 쓴 대사 티켓을 준다든지 폴라로이드를 준다든지 폴라로이드는 다 매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다음 18일에 특별 공연을 한다고 해요. 공연을 여러 번 관람하신 분들이 더 많은 공연이니까 안 관람하신 분보다 하나. 관람객
비중이. 그래서 이제 그날 그동안 공연에 대사로만 등장했던 인물들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교장의 비서 피오나의 엄마가 막 등장한다고 적혀가지고 저는 대체 어떻게 등장시키려고 그러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 여기 뮤지컬 지금,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매수 제한이 있어요. 회차별 네, 1인 네, 4매가 최대야. 얼마나 네. 잘 팔리면 한 명이 4장 이상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게 와, 씨, 부럽다. 폴라로이드 때문에 막 사람들이 쟁이고 하니까 막 기획사에 항의를 한 거예요. 여러 장 팔지 말게 하라. 왜냐면 아, 너무 막 폴라로이드 때문에? 폴라로이드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음, 식구님, 저희가 대학로에서 프로듀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 못할 것 이 이해가, 같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하는 건데 맞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히스토리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우들을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배우들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네. 이게 안재영 배우님, 박은석 배우님, 뭐 오대석 배우님, 정상훈 배우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게 각각의 폴라로이드를 다 골고루 이렇게 가지려면 이게 공연을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안 보시고도 이제 랜덤으로 주니까 원하는 배우님 받으려면 이제 도박인 거죠. 도박이랑 비슷하대요, 이게.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어쨌든. 네. 그리고 히스토리 보이즈는 또 특이하게 정석적으로는 그날 공연에 나온 배우님들만 주는데 히스토리 보이즈는 전체 공연 배우님들 중에 랜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20명 넘게 해서 랜덤. 공사를 아주 웬일이야. 예. 재밌게 하는데. 이게 난리구나. 그것 때문에 많이 매진이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번에 그 특별 공연 셰필드 마을 잔치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도 뭐 프리미엄이 1열이 18만 원에 팔린댔나 그래가지고 제발 제작사 보고 취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제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셰필드 마을잔치라고 또 따로 하루를 하네요, 보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10년 넘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 마니아분들도 음, 이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이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만큼 여러분들도 한 번쯤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뜻 권유를 못 드리겠는 게 3시간 반 정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정적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저 27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되시잖아요. 1막만 100분이에요. 아, 이게 1막하고 2막을 나눠서 봐야겠네요. 1막 하루 보고 며칠 쉬었다가 2막 보고. 아니면 제가 DVD도 있고 대본집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실 만한 음, 작품인 것 같아요. 또 외국에서 상을 많이 탔잖아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탔을까? 내용을 들어서는 뭐 충격적이긴 한데 10년을 간거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꼭 다음에는 한번 진짜 가서 봐야겠어요. 8월까지 연강원에서 공연 중이니까 한번 이제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양적인 지식이 쌓이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 시각이 넓혀지는 역시 정상은 아무도 없다. 나도 정상이 아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